이 롯데가 이번에 코칭 스태프를 드디어 발표한 거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계속 저희 그 기자님들이 물어봐도 캠프 갈 때 발표하겠다. 캠프 가기 전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되게 조금 구단은 좀 약간 미루다가 네. 드디어 지금 이제 캠프 갈 때가 돼서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거 다 원래 이게 다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미루는 거야? 그렇죠. 어쨌든 그 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자잘한 문제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치면 아직도 코칭 스태프 완료를 발표 안 한 팀들도 아직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보내는 시기나 이런 것들도 좀 고심할 테고 근데 롯데 구성을 보면은 내보낸 시기나 이런 점들을 그게 뭐 고심하거나 할 그런 구성은 아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1군과 2군이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김태형 감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해에는 롯데와 서로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면은 이번에는 김태형 감독이 2기를 꾸려간 그런 과정이긴 합니다. 기존에 있던 코치들도 그대로 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하거나 여기저기 듣기로는 김태형 감독이 직접 좀 기존의 코치들 전화를 돌리면서 조금 뭐 이렇게 롯데로 오라는 식으로 이렇게 영입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좀 부름에 응답을 한 그런 코치분들도 좀 많이 합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 모으는 것은 아무래도 조은우 감독이었던 조은우 전 감독이자 또 수석 코치로 합류를 하게 된 건데요. 제가 지난 시즌에 롯데 좀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은 김태형 감독을 이렇게 보좌할 만한 그런 코치진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네. 나쁜 말로 표현하면 굴림의 느낌이 좀 있었고 좀 아쉬운 표현을 하자면 진짜 말씀해 주셨던 도와주는 느낌의 그 보좌관들이 좀 없었던 느낌이 있었어요. 경기 그렇죠. 볼 때. 항상 경기를 보면은 코치분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뭔가 옆에서 편히 그나마 김광수 코치가 옆에서 그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원래 그 역할을 김민재 코치가 했었어야 되는데 개인적 사정이나 이런 것들로 하지 못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또 어쨌든 선수와 이 감독이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통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이 조은우 코치가 또 김태형 감독의 그 러브콜에 또 흔쾌히 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SSG랑 이런 것들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조은우 감독이 좀 흔쾌히 오게 됐었는데 어쨌든 그 감독을 했던 사람이 다시 코치로 돌아오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형 감독과 또 워낙에 막역한 사이라서 이렇게 같이 합류를 하게 됐고요. 또 이 조은우 코치는 정말 롯데 가장 최근 포스트 시즌 이끈 감독이지 않습니까? 네. 거인TV님이 네. 최근 롯데 유일하게 포스트 시즌 진출시켰다고. 네. 어게인 2017. 네, 2017년에 진출을 하게 됐었는데 또 김태형 조은우 감독이 또 나중에 그 다음 시즌 이후에 이렇게 계약을 재계약하지 못하고 팀을 떠날 때 김원영 코치나 뭐 김민재 코치나 이런 분들을 또 김태형 감독이 두산에서 잘 받아줬다고 해요. 이렇게 감독이 또 하고 나면 그 사단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잘 좀 부탁한다 이런 정도 부탁을 할 정도의 사이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 SSG에서도 이 조은우 수석 코치가 그 김원영 감독 보좌한 역할이었는데 감독이 바뀌면서 약간 좀 애매한 포지션이긴 했다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김태형 감독 부르게 되니까 또 흔쾌히 신청팀을 오게 됐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수석 코치기는 하지만은 수비 부분에 좀 중점을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전준우와 지금의 손아섭의 외야 수비를 만든 게 전준우 코치가 조은우 코치가. 조은우 코치가 당시만 해도 그 외야 전담 수비 코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외야 전담 수비 코치를 해서 전준우 선수와 이 등등 지금은 베테랑 되는 이 선수들의 또 수비를 맡았었고 이런 부분에서도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롯데가 좀 부족했던 부분 수비이지 않습니까? 뭐 롯데 팬분들이 뭐 정말 임팩트가 가장 많이 남았던 그런 장면들 보면은 황성빈 선수가 뭐 말도 안 되는 타구에 이런 놓친다던가 그래서 게임이 넘어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수비 강화나 또 소통을 또 더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좀 높일 수가 있게 되겠고 또 저는 타격 부분에는 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 이문 코치가 메인을 맡게 됐잖아요. 네. 김주찬 코치가 떠나게 되면서 그래서 저는 이문 코치가 또 메인 타격 코치로서 어떻게 선수들이 지도할지도 정말 또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이문 코치가 선수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는 코치라고 합니다. 정말 책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젊은 선수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문 코치가 본인이 메인 타격 코치로 되게 되면서 이 타선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선수들이 더 발전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또 궁금하고요. 여기에 그 이순철 아드님이 네. 합류가 되어서 네. 이렇게 또 백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벤치 코치로는 김민지 코치가 됐고 투수 코치로는 주영관 코치와 이재율 코치가 되게 됐었고요. 김상진 코치가 새롭게 합류를 했는데 보직은 퓨처스로 가게 됐습니다. 퓨처스에서 문동환 코치와 또 함께 하게 되고 문동환 코치는 또 롯데에서 에이스 투수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롯데로서는 선수층을 좀 두텁게 해야 되는 것이 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1군 선수를 그대로 간다면은 해볼 만한 팀이긴 하지만은 누구 하나 빠지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어쩔 수 없는 롯데 전력의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퓨처스에서부터 좀 이렇게 탄탄히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수수진을 구성하는 것이 좀 테마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됐었는데 빠진 코치부들도 많지만은 새로 들어온 코치들이 있게 되면서 1군에서 이제 김태형호가 본격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저도 굉장히 그게 궁금하고 코치진들의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롯데가 아직 이제 젊은 팀, 어린 팀이 됐잖아요. 네. 그 프로세스가 지금 어느 정도 무르익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윤동희 같은 선수도 이제 올스타급으로 이제 발돋움을 했고 또 뭐 유강남 선수가 작년에 좀 아팠지만 오히려 뭐 손성민 같은 선수가 또 올라오기도 하고 젊은 선수들 뭐 고승민 이런 선수들이 포지션 전 부분에 이제 걸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코치들이 근데 이제 이문 코치 아까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코치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일단 저는 또 기본적으로는 김태형 감독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이게 또 달라질 것 같은데요. 뭐 저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도 약간의 말씀드렸지만은 롯데를 올 시즌에 좀 기대를 해볼 이유가 김태형 감독의 그 용병술을 제대로 좀 볼 수 있는 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칭 스태프들이 또 감독을 얼마나 보좌하느냐 또 선수단과 얼마나 소통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서 이런 구성들이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1군 구성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투수 전력 분석과 타격 전력 분석이라는 그런 보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수석, 벤치, 투수 이렇게 또 있고 타격에 있고 또 타격에 또 전력 분석, 투수의 전력 분석이 따로따로 다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또 전력적인 데이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목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내야 수비와 외야 수비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 조은우 코치가 처음 롯데 왔을 때처럼 그래서 내야는 김민우 코치가 하고 외야 수비는 유재신 코치가 하면서 전반적으로 롯데가 올해는 좀 세밀한 야구를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수비 캠프를 떠나기도 했었고 그 수비 캠프에서도 김민호 코치가 정말 젊은 선수들을 상대로 펑고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김태형 감독 하면은 어쨌든 그 김태형 감독은 그런 별명이 있잖아요. 곰의 탈에 쓴 여우라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김태형 감독의 그런 감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나 또 기본적인 수비나 기본기가 되어야 받쳐줘야 맞아요. 김태형 감독이 그 색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야구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하고 그런 부분들로도 구성이 된 코칭 스태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딱 2호 김태형호 2기가 출범을 하면서 느낌이 딱 롯데와 두산의 어우러짐? 이런 이미지를 저는 봤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많아요. 그 코치들도 두산에서 같이 있던 네. 코치들 그리고 기존에 지금 뭐 투수 코치 지금 주영광, 이재율 투수 코치라는 기존 롯데에 있던 투수 코치들 그러니까 뭐 두산과 롯데에 약간 접목이 된 그런 정상호, 코치 구성. 고영민 뭐 이런 코치들은 또 이제 두산 출신으로 그쵸. 네. 데려온 거고. 네. 거인TV님이 슈퍼챗 주셨습니다. 올 시즌 캡틴도 전준우 선수인가요? 올해도 뭐 울산에서 제2구장에서 경기를 하나요? 이런 얘기 좀 주셨네요. 네. 전준우 선수가 될 확률이 높고요. 네, 왜 아직 이걸 발표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준우 아직 발표는 안 됐어요. 네. 밥을 얼마나 맛있게 지으려고 네. 뜸을 전준우 선수 본인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도 기사를 한번 작성을 할 예정이긴 하지만은 최장수 롯데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울산 문수에서는 아무래도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처럼 그 50도. 4월에 50도 이렇게 되는 그 시기에는 안 할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그 울산에 있는 또 롯데 팬분들을 또 만나고 이런 야구 저변 확대라는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경기대 배치가 되겠지만은 지난해처럼 막 8월 이런 시기에는 되지 않을 것 곡석이. 같다. 네, 얘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롯데는 신비주의냐는. 네. 아 계속 물어보면 자꾸 이러다가 곧 나오겠죠. 이제 캠프 가니까. 그렇죠. 네네. 롯데 골수 팬입니다. 전준환님 주장권 없습니다 하셨고. 그렇죠. 전력 보강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한 거 어린 선수들이 한 20대 초반 선수들은 진짜 해가 다르게 모습이 바뀌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기대가 돼요. 포수에서 또 뭐 손성민 또 얼마나 잘할까. 네. 윤동희랑 고승민은 윤나광, 황성빈이랑 나승엽은 또 얼마나 성장해서 올까. 네. 그러니까 그 성장은 사실은 물론 코치가 아니라 선수가 하는 거겠습니다만 그 분위기를 얼만큼 잘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이제 김태형 감독이 그동안 잘 해왔던 게 아닌가 네. 싶기도 하고. 두산 시절에도 사실 그렇게 막 좋은 전력일 때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전력으로도 성적을 냈던 감독이기 때문에 조수행 올라오고 막 이런 그런 거잖아요. 것들로 비추어 보면 아마 롯데 팬들은 조금 올해 김태형 감독한테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난해 1군 엔트리 변동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정말 한 번 하면 바뀌고 한 번 하면 바뀌고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도 김태형 감독이 좀 파악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파악이 완전히 끝났고 또 반대로 선수들도 김태형 감독이 어떤 성향인지 좀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윤동희 선수나 뭐 전화 인터뷰 이렇게 했을 때 김태형 감독님에 대해서 이제 선수들도 좀 알지 않나라고 했더니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전만 해도 스프링 캠프까지만 해도 그냥 마냥 무서운 감독님 이런 식의 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본인이 잘하고 제 역량을 발휘하고 하면은 전혀 감독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롯데 지금 핵심이 윤나 고항이라 불리는 여기에 또 뭐 손혜연 선수 여기까지 이렇게 다 활약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주축으로 또 감독과의 소통과 또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철원 운동 지금 열심히 한다고. 담장 1.2m 내렸고요. 네. 그 강태훈 선수 은퇴 이야기도 한번 나왔죠. 강태훈 선수 그렇죠. 은퇴한다고. 네. 되게 짠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강태훈 선수도 어쨌든 정말 기대를 많이 모았던 유망주이기는 한데요. 정말 여기 댓글에서 말씀하셨듯이 프로, 특히 롯데란 이 팀에서 살아남기는 정말 너무 힘들다라는 점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어쨌든 강태훈 선수도 지명된 지 좀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손성빈 선수나 이런 선수들에게 좀 기회가 많이 가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갔었고 그것을 좀 이겨내기에는 좀 환경이 적절치 않지 않았나라는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또 포수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유강남 선수가 여기 댓글에서 말씀하셨듯이 유강남 선수가 역시나 키입니다. 뭐 지난해 롯데가 정말 많은 포수진들이 1군에 뭐 앉혀뒀다가 내려두기도 했다가 뭐 여러 명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김태형 감독님이 꾸준히 얘기했던 건 그래도 유강남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감독의 그런 원하는 야구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선수나 경험이나 이런적인 면에서는 유강남 선수가 해줘야 되고요. 지난해는 유독 안 풀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포수로서의 이런 리드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타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유강남 선수 또 LG 시절에는 다른 것보다 금강불개 이런 안 것들 다치는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람이었는데. 네. 그런데 롯데에서 본인도 처음으로 다쳐보고 이런 시련의 시간들을 가져봤으니까 정말 좀 많이 의기소침했고 야구장에서도 부상 전에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거의 뭐 웃음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롯데 포수라는 그런 포지션 자체는 또 감독 특성이 있는 만큼 많은 이런 그런 소통을 해야 되는 포지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김태형 감독도 또 지난 시즌 치르면서 마냥 뭐 소위 마냥 얘기하는 그 레이저나 이런 레이저 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즌 막판에는 손성민 선수나 정보구 선수들한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편안히 해라 이런 것도 좀 많이 강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젊은 선수들을 좀 길을 살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유강남 선수는 이제 또 수술을 하고 했지만은 시즌 개막에 맞춰서 몸을 잘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개막 엔트리에도 잘 합류를 할 수 있을 거라 전망이 되고요. 어쨌든 유강남 선수가 포수의 중심을 잡아줘야 롯데 다른 포수들도 함께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네. 유강남 선수가 감량을 많이 한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고요. 네, 다이어트를 많이 했다고 4년 계약 중에 이제 2년 지나갔으니까 네. 남은 2년 바짝 열심히 잘해가지고 노진혁, 한현희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도 이 세 세 명. 선수 네. 170억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노진혁과 한현희는 전력에 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도 한현희 선수는 그래도 좀 후반기쯤엔 그렇죠. 잘했으니까 네. 괜찮은데 이제
유격수와 포수 여기 노진혁, 유강남 선수가 조금 이제 빨리 복귀를 해서 팀의 전력이 돼주느냐 이게 좀 크지 않을까. 네. 네. 사실상 한현희 선수는 지난해에는 본인의 갈피를 잡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죠. 선발로도 갔다가 불펜으로도 갔다가 앞뒤를 정말 부르는 대로 팀이 마운드가 구멍이 나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포지션 하나로 좀 붙박이로 좀 시작을 한다면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선발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간이나 이런 쪽에서도 한현희 선수를 이렇게 좀 활용도를 높이거나 하는 방법이 되고, 또 한현희 선수 본인도 이렇게 조금 헷갈리지 않는 그런 것들 하면은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걸 생각하고요. 노진혁 선수는 정말 이제는 보여줘야 될 때죠. 그래서 그 롯데가 트레이드를 한 거는 정천원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함도 있었지만 내야수 보강을 한 것도 또 일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롯데가 정말 좀 이번 스토브리그 때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 내야수 FA들이 좀 몇 명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 류지영 롯데 가나요? 아니면은 뭐 하주서 롯데 가나요? 이런 질문들 워낙 많이 시달렸다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전력 보강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내야 보강을 했다 이런 것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진혁 선수는 이제는 정말로 보여줘야 될 때죠. 근데 노진혁 선수를 또 NC 시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풀타임에 뛴 그런 기억은 없거든요. 내구성 그렇죠. 좋은 선수가 아니긴 합니다. 가끔 네. 한 번씩 그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 좀 많았었죠. 그렇죠. 네. 근데 또 노진혁 선수에게 또 희소식인 게 담장을 낮춘 것도 노진혁 선수도 장타를 갖춘 내야수이다 보니까 그런 장점들을 좀 잘 활용을 하고, 또 지난해에도 많이 못 뛴 만큼 그만큼의 그런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수비의 견고함으로 좀 연결을 시켜준다면은 롯데 내야가 좀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롯데 올해 신인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김태현이죠? 김태현 선수는 올해 좀 이제 바로 활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롯데 팀 사정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자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자원 불펜이 전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진우 선수까지 이렇게 선발에 합류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의 자원이 전무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난해 전미르 선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활용도를 높인 만큼 김태현 선수는 이 자완이라는 그런 특색부터는 이미 이렇게 엔트리에 진입하는 데서는 조금 유리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가 지명할 때부터 즉시 전력감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김태현 선수가 만약에 활약을 해주면은 정말 뭐 최상의 시나리오는 신인왕까지 타게 된다면 롯데의 염원까지 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뭐 지난해에는 두산의 김태경 선수가 정말 고졸 신인으로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은 그런 사례가 많지도 않았었고, 또 반면에 롯데는 전미르라는 또 조금 안 좋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김태현 선수를 어떻게 좀 활용하느냐가 또 관건일 것 같고, 김태현 선수 같은 선수들이 좀 제자리를 잡고 성장하려면은 기존 불펜진이 탄탄하게 있는데 뭐 정말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나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뭐 김원준 선수나 구수민 선수, 기존에 있던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할 거고, 여기에 정철원 선수까지 조금 어린 선수들이 좀 성장하고 또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탄탄한 불펜진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